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오피셜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이적 뒷이야기를 묶어 풀었습니다. 주말 오피셜 이 한 편으로 정리하세요. 주말 오피셜 시작합니다. 폭풍 영입에 나선 대전이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울산 HD에서 뛰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주민규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사를 활용한 제로톱으로 재미를 본 황선홍 감독이지만 전문 스트라이커에 대한 니즈는 계속됐습니다. 당초만 하더라도 켈빈이나 아론을 교체해 외국인 스트라이커를 새롭게 영입할 계획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5 시즌 구택이 A매치 소화를 위해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울 것을 우려한 황선홍 감독은 어떻게든 최전방 보강을 원했고 주민규와 연결됐습니다. 주민규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2013년 고향에서 데뷔한 주민규는 스트라이커 변신 후 축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이랜드에서 득점력을 폭발시킨 후 상주 상무 울산에서 활약한 주민규는 2020년 제주 이적 후 날개를 달았습니다. 2021년 생애 첫 득점왕에 성공한 주민규는 2023년에도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는 그토록 원했던 태극마크도 달았습니다. 대전은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울산에 크지 않은 일종의 상징적인 이적료를 지불했고 울산 역시 2023년과 2024년 우승에 일조한 주민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며 단 2일 만에 이적이 성사됐습니다. 하창래, 정재희, 박규현, 임종원 등에 이어 주민규까지 더한 대전은 기존의 마사, 김준범, 김인균, 윤도영 등과 함께 최강의 공격력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폭풍 영입을 이어가는 울산 HD가 허리진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뛰던 유럽 리거 이진현 영입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대 교체에 포인트를 맞춰 다양한 포지션의 새 얼굴을 더하던 울산은 기동력과 공격력을 갖춘 미드필더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이진현을 데려왔습니다. 푸슈차 니에 포어미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이진현은 재계약은 물론 다른 클럽들의 제안까지 받았지만 클럽 월드컵에 나선 울산의 제안과 김판곤 감독의 전술 스타일의 매력을 느끼며 K리그 복귀를 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아주던 유망주였던 이진현은 유럽에서 프로 첫 발을 뗐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쳐 친정팀인 포항으로 돌아온 이진현은 이어 대구, 대전 등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서는 에이스로 활약하며 팀을 승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진현은 U20 월드컵,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연령별 대표는 물론 A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럽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며 계속 유럽을 노크하던 이진현은 폴란드에서 한 단계 도약에 성공을 했고 울산에서 다시 K리그 정복에 나섭니다.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부재했던 울산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플레이는 물론 압박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이진현이 가세하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C 서울이 부산에서 뛰던 수비수 이한도를 영입했습니다. 국가대표 풀백 김진수, 관제탑 윙어 문선민, 꽃미남 하드워커죠. 미드필더 정승원에 이은 서울의 이번 겨울 4호 영입생이 되겠습니다. 앞서 3명이 이적료가 없는 FA로 영입한 것과 달리 일정한 이적료를 지불하면서 데려온 첫 번째 선수, 그만큼 필요에 의한 영입이라는 건데요. 김주성, 아랍 야장과 같이 호흡을 맞추거나 든든히 뒤를 지켜줄 검증된 센터백을 찾던 중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이한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한도는 부산과 계약이 1년 남았지만 1부 리그에서 재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서울행을 결정했고요. 김기동 감독의 지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구단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한도는 5일 선수단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같이 출국을 했습니다. 서울은 외인 스트라이커로 전력 보강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선 맛집이죠. 포항이 안산에서 뛰던 발빠른 윙어 김범수를 영입했습니다. 자유계약 FA여서 이적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측면 공격수를 찾는 K리그1, K리그2 유수의 구단이 김범수 영입에 매달렸고 영입전에서 포항이 승리한 셈이 됐습니다. 김범수는 인생 역전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이죠. K4 리그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6군단 산하 5기갑 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 이후 프로 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2022년에 제주에 입단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데뷔골까지 넣었고요. 2023년 안산으로 이적해서 2시즌 동안 61경기에서 6골 7도움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인성, 백성동, 홍윤상, 안재준, 조르지 등의 김범수를 더하면서 포항 공격진 옵션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울산 HD가 K리그 엘링 혼란으로 불리는 허율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조선이 지난해 12월 17일 일찌감치 단독 보도를 해서 알려진 딜인데요. 울산은 올해 K리그
뿐만 아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클럽 월드컵까지 출전해야 하는 역대급 시즌을 맞이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스쿼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대 교체도 진행 중인데 거기에 걸맞은 공격수로 2001년생인 허율을 낙점했습니다. 광주의 거액의 바이아웃을 지불했고 허율은 국군체육부대 입대를 철회하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종종 센터백으로 뛰어서 김판공 감독이 센터백으로 투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트라이커로 영입을 한 것입니다. 주민규가 대전으로, 김지현이 수원으로 떠났기 때문에 야구 그리고 울산이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외인 스트라이커와 함께 울산의 최전방을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울산이 최근 광주에 의외로 약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광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선수를 하나둘 영입하고 있습니다. 허율에 이어서 다재다능한 공격자원 이희균을 영입했습니다. 이로써 엄원상, 허율, 이희균으로 이어지는 금호고 라인이 울산에서 재회했습니다. 이희균은 세컨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이선 어디에서나 활약할 수 있는 자원인데요. 공간 이해도가 높고 예측이 어려운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를 곤란에 빠뜨리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청용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 원클럽맨으로 6년째 광주에서 활약하던 이희균은 더 큰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아챔과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는 울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희균이 평소 롤모델로 삼은 필포든, 울산의 필포든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드래곤 이청용은 2025 시즌에도 울산과 동행합니다. 재계약을 확정 지었습니다. 김판gun 감독은 부임 후 강력한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청용에 대한 가치만큼은 확실히 인정을 했고요. 재계약을 제안하며 이청용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합의가 다소 늦어지는 가운데서도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고 이청용은 서명을 완료하며 2025 시즌에도 울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군입대한 황문기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강원은 지난 시즌 충남 아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강준혁을 영입했습니다. 오른쪽은 물론 왼쪽도 소화가 가능한 강준혁은 공격적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장점으로 하며 강원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은 동시에 풀백과 윙어 모두 활용이 가능한 최병찬을 부천에서 영입했습니다. 최병찬은 2018년 성남 공개 테스트에서 무려 255대 1을 통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FC는 김포FC에서 활약하던 중앙 미드필더 장윤호와 왼쪽 윙백 서재민을 동시에 영입했습니다. 장윤호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코치였던 김은중 감독과 함께한 인연이 있고 서재민은 군에 입대한 박철우의 공백을 메울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는 K3 리그 화성과 춘천시민, 시흥시민 등에서 맹활약하며 K3 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리던 최현창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골키퍼 조성빈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U23 아시안컵 한일전에서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눈도장을 찍은 수비수 이재원은 센터백 육성 명가로 불리는 부천으로 이적했고 수원FC에서 뛰던 곽윤호는 은사 김도균 감독의 부름을 받아 서울 이랜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